지난 회에서 정의소 인척 연기를 하며 손상보의 집으로 간 하한. 승상 서경보를 스승으로 두고 있는 초소도 등장했죠. 현재 예주의 스승 서경보의 비리 장부를 가지고 손상부를 찾아왔는데 하여비의 부하인 살수 정일도 함께 왔습니다. 서경보 장부를 빼앗을 목적인데 하여비는 또 다른 목적, 초각을 죽일 생각으로 정일을 함께 보낸 것. 하한은 그가 만나서 반갑다고 말하자 자신이 거짓말을 했던 것을 감춰주는 줄 알고 감사히 처음 만났다고 말하는데 함께 있던 살수는 하한의 거친 행동들이 매우 신경 쓰이기 시작하죠. 드디어 연애가 시작되고 살수는 초각의 차에 독을 넣었는데요. 이것을 눈치챈 하한. 그 순간 모든 무의들이 살수로 변신. 초각을 죽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살수들이 올 일이냐고요. 그때 정의소로 분장한 하한 역시도 죽이려 하는 살수. 초각에게 무언가 뿌리는 걸 막아주려다 오히려 뒤집어쓰게 된 하한. 그리고 모든 살수가 전멸과 동시에 자결해버립니다. 결국 눈이 또다시 멀게 된 하한. 원체 박복한 인생인지라 그다지 놀라지도 않는 듯 싶은데 오히려 초각은 당황. 다행히 바로 약을 바르고 간호를 받게 됩니다. 한편 그 난리가 난 상황에서도 비리 장부만 있으면 괜찮다는 손상부. 초각은 군량미를 얻기 위해 비리 장부를 밝혀야 하는데 초소도 초각도 목적은 단 하나, 이 비리 장부. 그 시각 눈이 보이지 않게 된 하한에게 의원이와 약을 주는데 하지만 뭔가 잘못 지어진 탕약을 눈치채고 침을 놓으려 하자 하한은 침을 안 맞으려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분명 정의소로 변신한 하한을 죽이려는 의원.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초각은 이미 하한이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눈치채고 언제까지 연기를 하는지 지켜보기로 하는데요. 두 사람은 정원 산책을 나가는데 일부러 골탕을 먹이려는 초각. 하한을 두고 사라져 버리는데 물론 이미 눈이 보이니다 알고는 있죠. 틈을 타 장부를 찾으러 비밀방으로 들어간 초각. 비밀의 문을 열려는 순간 방의 주인 손상보의 아들 솔령이 나타나고 놀란 하한은 밖에서 일부러 큰 소리로 초각이 알아차리게 소리를 내줍니다. 시비가 붙은 솔령과 하한. 그때 초소가 등장하는데요. 물론 초소는 이미 그녀가 여자임을 알고 있고 마음이 향하는 것 같은데 나만 눈치챘니? 손상보는 초각을 찾아 차를 마시자 제안하고 그 사이 정의소로 변한 하한을 죽이려는 살수정일. 향낭에 독을 넣어 초각까지 죽이려는 계획인데요. 이미 눈이 보이는 하한은 밖으로 나가 초각에게 독이 있음을 알려주고 함께 연못으로 빠져버립니다. 이렇게 또 모든 계획은 실패. 그날 밤 손상보와 정일이 초각과 자신을 죽이려는 계획을 엿듣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내 들켜 도망가는데 그러다 한자객과 마주치는데 초각 역시도 그 방을 염탐 중이었죠. 초각은 위장을 하기 위해 바로 욕조로 들어가고 하한 역시도 정일에게 걸리지 않기 위해 초각의 욕조에 들어가 버리는데요. 이제야 눈이 보인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하한. 서로 같은 목적으로 스파이한 것이 아니냐며 손을 잡기로 하는데 둘이 그냥 연인하면 안 되겠니? 너무 잘 어울리는데. 이후 정일과 마주하게 된 하한. 사실 정일은 정의소가 무술을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정의소가 아님을 눈치채 누구냐고 묻자 그가 죽였던 사람이라고 답하는 하한. 그렇게 하한의 승. 하한은 하여비가 왜 초각을 죽이려는지 말해달라 하는데 절대 말하지 않자 그대로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대화를 모두 듣게 된 초각. 초각은 이제야 하한이 여자임을 알고 있다고 말하는데요. 솔직하게 말해. 하지만 또 거짓말을 늘어놓는 하한. 어린 시절 여자 신분이면 요절한다고 하여 남장으로 군대를 온 것이고 공정하게 나라를 지키고자 구기영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하는데요. 다친 하한에게 약을 발라주며 하한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안다며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 군대에서도 나가야 한다 말하는 초각. 그렇다면 초각의 허리에 있는 붉은 점이 있다는 소문을 내겠다는 맹랑한 하한입니다. 뭐야 협박도 귀여워. 한편 초각의 부하는 정원의 정일의 시신을 묻으려고 땅을 파자 12개의 여자 시신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초소는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는 중. 장부만 얻으면 되니까. 초각 역시도 무관심하게 굴자 혼자 해결하려는 하한. 다음날 세금을 거둘 수 없는데 음식들이 너무도 화려하다 말하는 초각인데요. 직접 상인들을 만나기로 합니다. 벙어리가 된 상인들과 그 옆에서 노리고 있는 손상보 부자. 그렇다면 눈으로 보여줘야지. 산책을 유도해 시체가 있는 손상보의 마당으로 이끌고 가는데 사실 12개의 시체는 이 상인들의 딸들이었던 것. 손상보 부자는 상인들의 세금도 가로채고 딸들도 겁탈하고 죽였던 것인데 아빠나 아들이나 증인으로 송도도 등장. 송도도는 13번째 희생자가 될 뻔했던 것. 끝까지 인정하지 않고 발악을 하다 초소의 부하에게 독침을 맞고 즉사하는 손상보. 아주 비참한 최후구나. 12구의 시체를 묻어주며 평안하길 바라는 하한.
그녀의 말에 초소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했던 말들을 상기하는데요. 초소의 엄마 역시도 억울하게 죽은 듯 싶죠. 한편 딸들의 원한도 풀어줬다며 다시 세금을 걷어 군량미를 마련하겠다는 상인들. 초각은 어쨌거나 군량미 해결, 근데 왜 안 웃어? 웃어. 초소는 헤어지기 전 그녀의 이름을 묻는데 가짜 점쟁이 행세를 한 것 역시 비밀을 지켜준다 말하죠. 아주 반한 것 같은데? 군량미를 들고 돌아온 초각과 하한. 진짜 정의소는 약혼녀 송도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혹시 반했니? 한편 오빠 하여비가 무슨 이유로 자꾸만 초각을 죽이려는 궁금한 하한. 하여비는 갑자기 동생도 내쫓고 죽이려고 하더니 왜 초각까지 죽이려는 걸까요? 과거 전쟁 때 자신은 구조 요청을 받고 바로 갔는데 초각이 늦게 왔다고 오해를 했고 그 이후 조정에서 있었던 일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하한이죠. 그리곤 하여비가 자리를 뺏으려 했고 자신까지 없애려 했는데 그 사건 역시 진짜 하여비와 연관이 있을 것 같네요. 돌아온 하한에게 온천에 가자고 하는 동료들. 아, 안 돼, 애들아. 위기에 빠진 하한을 보고 도와주러 온 초각. 하한은 몸이 허약해 온천은 안 된다고 말해줍니다. 하지만 되려 이상한 소문에 휩싸이는 하한. 밤일을 못한다는 말로 소문이 나버리고 송도도 역시도 자신이 병을 고쳐주겠다며 말하는데 너 아직 하한한테 빠져있구나 이런. 이상한 소문 때문에 힘들다며 초각을 찾아가 책임지라는 하한. 자신 덕분 아니었으면 여자임을 들켜 쫓겨났을 거라 말하는데 아주 당당한 하한은 자신을 초각이 좋아하는 여자라고 소문낼 것이라 말하고 너 너무 당당해. 그래서 멋져. 터무니없이 누가 누굴 호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갑자기 초각의 호위무사가 되어버린 하한. 심지어 초각의 옆쪽 방을 얻게 되었는데요. 여자라고 보호해주는 느낌은 나만 받은 건가요? 그날 밤 벽을 사이에 두고 초각에게 계속 말을 시키는 하한. 하지만 대답 없는 그. 너네 연애하니? 이미 마음이 엄청 커진 것 같은데? 한편 스승 서경보에게 장부를 전하는 초소. 물론 복제본은 필수로 가지고 있죠. 그 시각 오타기니와 계속 백성을 괴롭힌다는 메시지를 받고 곧 출동 예정인 초각. 오타긴과의 전쟁에서 아빠를 잃었던 건데 드디어 다시 붙게 되나요? 이야기를 들은 하한은 자신도 데려가 달라고 말하지만 거절하는 초각. 다음날 밖으로 나갔다가 쓰러진 사람을 데려온 송단단. 옷차림을 봐선 이방인 같다 말하는데요. 이 사람 때문에 또 뭔 일이 날까봐 무섭네요. 그 시각길을 떠난 초각은 땅이 질어 시간 안에 도착을 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길 때문에 시간 안에 도착하지 못하게 된다면 과거 하한을 의심했던 자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지 않을까도 싶네요. 정풍파와 함께 열심히 보고 있는 드라마 금어려가 뭔가 더 알콩달콩해 보여서 금어려가에 더 눈길이 가는데요. 생각보다 인기도 급상승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의 케미도 아주 좋죠? 보통의 인물관계도 보다는 간결해서 보기 좋은 드라마 금어려가. 갑자기 등장한 진짜 하여비와 얽혀있는 비밀을 다음 회에서는 조금이라도 알게 될까요? 궁금증 해소가 안 된다면 둘이 알콩달콩이라도 보여줘라. 여자라는 것도 알았고 알고 있는 것도 알았고 이제 곁에 꼭 붙어 있으니 알콩달콩밖에 안 남았네요. 드친 자의 금어려가 리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